변화혁신의 리더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선대학교 교양과 변화혁신의 리더십 과목 제1제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음악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수업 시작, 수업 중 실습 시간 등에 소요되는 과정에 들리는 음악은 수업 중 소요되는 준비 및 대기 시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번 학기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비대면 강의 수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파워포인트와 음성 녹음을 결합한 비디오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2시간 강의는 비디오로 최저 50분으로 제작돼서 제공됩니다. 매주 50분 강의 중 95% 이상을 청취해서 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강의 시간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그때그때 카톡방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ABC 3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와 연락 시에는 항상 반명과 학번 이름을 알려줘야 확인이 용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교수는 저희 양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규입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저는 영국 엑시터 대학에서 2003년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저서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에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논문으로 The UAE's International Education Hub, Its Success and Its Purpose and Success 등이 있습니다. 실무 경력으로는 정보기관의 교육부에서 91년도부터 18년까지 일했고 대학에서 강의는 숙명여대, 부산대, 배화에 대해서 다년간 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와 관련한 이것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주제인 변화 혁신의 리더십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변화와 혁신은 리더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학습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변화, 혁신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강의가 전개됩니다. 더불어 학습의 환경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3D 프린팅, 바이오 등이 산업의 동력이자 핵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변화할 리더십 공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기술과 경제사를 염두에 두면 안 되겠죠. 즉 학습 환경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리더십을 학습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습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학교 정책에 따릅니다. 상대평가의 경우 A학점까지는 35%, A와 B학점을 합해서 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비율 구분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점수를 성적을 부여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취할지는 학교 방침에 따릅니다. 본 강좌는 매주 2시간 총 15주 강의를 하는 2학점짜리 강좌입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20점, 기말보고서 40점,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0점을 합해서 총 100점을 부여합니다. 특히 출석의 경우 수업 일수 중 15주 중 4분의 2 이상을 결석 시 학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F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말미에 제시되는 복습 문제 중심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출제되니 그 부분을 중시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에 온라인 답안지 제출 형식으로 출석해서 비대면으로 치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단답형으로 20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2020년도에 발간된 이종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교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판사는 신화사입니다. 교재는 3개장 196쪽으로 정가는 13,000원입니다. 교재 구입처는 대학 군에서점 무경관 1층입니다. 군에서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리더십에 대한 내용으로 총 4개 섹션으로 참고문은 포함 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각 섹션은 1. 리더십의 이해 2. 리더십에 대한 역사적 견해 3. 리더십 이론 4.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입니다. 제2장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장으로 1. 변화의 이해 2. 변화와 혁신 3. 변화에 대한 연구 4. 변화관리 5. 혁신의 의미 6. 혁신의 확산 7, 8, 9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등 63쪽부터 134쪽까지 총 9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모습은 교재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제3장은 자기주도적 변혁의 리더십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섹션별로는 1.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2. 변혁적 리더십의 관련 문제 3. 변혁의 단계 리더십 4. 변화 혁신의 내적 리더십 팀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은 6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교재는 없지만 보충편으로 별도 파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제4장의 내용은 1개 섹션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에 참고가 되고 알기 쉽도록 2021학년도 1학기의 학사 일정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3월 1일은 3일절, 3월 2일은 개강을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4월 20일부터 26일은 1학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때 출석 수업은 치르지 않고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화요일입니다. 수업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므로 휴강 없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은 개교기념일이자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2일부터 14일은 학교 축제 기간이죠. 5월 19일은 석가탄신일, 6월 6일은 인천축일입니다. 6월 8일부터 14일은 보광주간이고 6월 15일부터 21일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6월 22일은 학예방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휴일이 겹치지만 보강 없이 당초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별 강의 일정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주차 오리엔테이션 강의 전말 안내 리더십 일반 강의 2주차 자기기술서 작성 및 브레인맵 작성 시연과 기말과제 제출을 안내하겠습니다. 3주는 리더십의 역사적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4주와 5주차는 리더십 일반 이론 1, 2가 있습니다. 6주차는 변화에 대한 개념과 변화 이론을 학습하겠습니다. 제7주차는 변화 이론의 발전과 최신 변화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제8주차는 중간고사가 있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치르겠습니다. 제9주차는 혁신의 개념과 이론 10주차는 혁신 이론의 발전 11주차는 브레인맵 작성의 실제 평가
과거에 작성한 선배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차는 변화혁신의 리더십의 전제조건, 13주차는 변화혁신의 과정, 14주차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 제15주는 기말고사를 치르겠습니다. 기말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주차별 강의 주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주차는 강의 관련 제반 정보 제공과 리더십 일반 이론을 학습합니다. 이 강의는 평가 방법을 포함한 기말과제 출석, 시험 및 주별 강의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일반에 대한 강의를 포함합니다. 리더십 일반 강의는 전통적인 리더십에 관한 지식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학습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복습 문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문제는 제2주차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제2주차 수업에서는 자기기술서, 삶의 목표, 진술, 브레인맵 작성, 시연, 기말과제 제출 등 안내를 합니다. 리더십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조직을 지도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사명과 목표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성공하고 타인에게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자기기술서, 삶의 목표 진술, 브레인맵 작성을 합니다. 제2주차 수업 중에는 자기기술서, 삶의 목표 진술, 브레인맵 작성 시연 등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맞는 초안을 한 학기 동안 다듬어서 완성본을 기말과제로 제출합니다. 데드라인은 제13주 중, 즉 5월 24일에서 29일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빨리 만들어서 미리 제출하면 한 학기 전 기말 보고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고 잊어버리는 게 바람직하죠. 이 보고서는 40점 만점짜리입니다. 매우 비중이 큽니다. 작성 방법은 제2주차 수업 중에 강의하며 실습도 포함해서 강의합니다. 만약에 2주차에 시간이 없으면 3주차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A4용지 한 장에 작성해서 삶의 목표를 3줄 정도로 작성을 하고 브레인맵, 즉 브랜치 가지가 3개 내외로 브레인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은 파일 형태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작성 시 반명, 학번 이름을 꼭 기입하세요. 제3주차 강의는 리더십의 역사적 프로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 강의는 리더십에 대한 간결한 이해, 리더십에 대한 역사적 견해, 왕도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및 황제교황주의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더듬어 올라가서 학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더십의 원초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4주차 강의는 리더십의 이론 1번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특성이론, 대안적 이론, 속성유형이론, 행동과 스타일이론, 상황적 및 모발적 리더십 이론, 기능적 리더십 이론, 통합심리이론, 거래적 변형적 리더십 이론, 감성적 리더십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봅니다. 리더십 학습은 그러나 이론을 학습하는 공부가 아니므로 이렇게 많은 이론을 암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리더십의 이론 2번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교재 148쪽에서 1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메타인지와 메타인지적 리더십, 자기주도적, 자가점검적,
자가 검증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룹니다. 2개의 추가적인 비디오 강의를 포함합니다. 2개의 강의에서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제6주차 강의는 변화와 개념과 변화의 이론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2가지 종류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됩니다. 제7주차는 변화 이론의 발전과 최신 변화 이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혁신은 괄호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 이런 혁신의 함수 즉 이노베이션 이퀄 체인지 플러스 밸류 마이너스 레지스탕스 의미를 찾아보고 다음에 최신 행동 변화 모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제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면으로 학교 출석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일자와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제9주차는 혁신의 개념과 이론을 학습합니다. 이 수업은 혁신의 의미, 학제 간 의견 및 혁신의 원천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0주차는 혁신의 확산 이론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에머렐 로저스의 변화와 혁신의 확산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제11주차는 프레임의 작성의 실체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기말 과제 삶의 목표와 프레임의 작성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작성한 사례를 놓고 평가를 해봅니다. 제12주차에는 변화 혁신의 리더십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3주차에는 변화 혁신의 과정을 다룹니다. 14주차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 시간은 사실상 시험 전의 시간으로 종강입니다. 제15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처럼 시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조기 취업 학생의 경우 2학년에 한해서 증명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에는 보험료 납입 증명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강 전까지 근무 실적 평가서를 제출받아서 학과 조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학과 조교가 별도로 안내해 줄 겁니다. 알림 공지는 별도 카톡방을 개설해서 알림과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상담을 환영합니다. 학업 문제로 상담을 요청을 환영합니다. 가급적 화요일 오후 시간 13시에서 18시까지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말보고서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과제는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기술서는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13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는 이번 학기 총점 100점 중 기말과제 40점을 부여합니다. 기말과제는 40점이 만점입니다. 제2주체 작성 방법을 강의하고 또는 지연될 경우 제3주차에 강의를 해드리고 제11주차에 리마인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은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장에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경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더십의 의미, 유형, 동기부여, 코칭 및 권한임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필요한 리더십 기초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고 신비로운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개념은 다음에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셋째,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넷째,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리더십의 의미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첫째,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과정이다. 둘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넷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조직 활동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현재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조직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촉진합니다. 둘째,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통솔력, 지도력으로 어느 한 집단의 성과는 물론 나아가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리더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리더십의 시각으로 본다면 리더십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일을 추진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와 경영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관리 기술에 리더로서의 능력을 부가가치로 첨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리더와 관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역할이 주어진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는 비전, 즉 다른 말로 하면 장래의 꿈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이 팀 구성원들의 협력하에 공유되고 공감되고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상황이지 측면에서 리더는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이고 관리자는 상황의 수동적입니다. 가치관을 보면 리더는 혁신지향적이고 관리자는 유지나 관리지향적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리더는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자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관리 행위를 보면 리더는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나 관리자는 사람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은 리더의 경우 사람을 중시하는 반면 관리자는 체제나 기구를 중시합니다. 관리 형태에 있어서 리더는 정신적이나 관리자는 물질적인 및 기계적입니다. 행동 태도를 보면 리더는 위험을 무릅쓰나 관리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목표 행동의 측면을 비교하면 리더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즉, 리더와 관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이 있고 없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미래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조직에서 성공적인 리더는 이끌고 나가야 할 집단에 따라 아마도 어떤 한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축하거나 또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혼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여러 리더십 유형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권위형 리더십. 둘째, 민주형 리더십. 셋째, 파트너십 리더십. 넷째, 변혁적 리더십. 다섯째, 서번트 리더십 유형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형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위형 리더십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으로 리더는 조직 내 정책 의사 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정보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해서 소유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위형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질문 금지입니다. 둘째, 질문 금지입니다.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집단의 규칙하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구성원들에게는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으며 순응하도록 요구하며 구성원 개개인들에게는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독재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구성원과 조직들에 대한 핵심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며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셋째,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유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고의 질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특히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재 유형의 리더는 팀원에게 업무를 공정히 배분해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쉬워서 리더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진행의 일관성이 있고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첫째,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는 2차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조직을 보상과 처벌의 연속선상에서 통제가 관리합니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경직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렵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직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리더십 유형은 민주적인 리더십 유형입니다. 민주형 리더십 유형은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의 리더십으로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보다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민주형 리더는 조직의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아울러 전체 조직의 구성원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는 점을 확인시킴으로써 조직 업무 모든 방면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토론을 작용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 즉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셋째, 거부권. 민주형 리더십 유형이 민주주의의 근접한 형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은 비록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습니다. 민주형 리더십 유형은 리더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발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것이 항상 질적인 것까지 소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형 리더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은 스스로 능력을 인식하고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사명감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권장함으로써 조직 전체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평등한 분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주형 리더들의 단점으로는 첫째,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구성원들의 흥미와 성취 욕구가 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 유형으로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은 이전까지 논의한 리더십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독재 유형과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해서 자유방임형 리더십 유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단의 비전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 셋째, 책임 공유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의 행동과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 즉 전문가 중심의 연구 조직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신뢰,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파트너십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유형은 특정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나 창의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연구 조직에 적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더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확고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칫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직이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 있으며 조직 내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혁적 리더십 유형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유형, 이것은 이번 학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즉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유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말로 변화 유도형 리더십이라고 하며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의 실정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입니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형시키려고 도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셋째, 구성원들에게 보다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조직의 미래에 공헌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넷째,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개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으려 할 뿐더러 변혁적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카리스마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조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 확신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예견할 수 있는 자기 확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존경심과 충성심.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끄덕하고 존경심과 충성심을 불어넣습니다. 넷째, 풍부한 칭찬.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이나 팀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의 성공이 미래의 여러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감동. 변혁적 리더는 스승이 돼서 구성원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서번트 리더십 유형입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을 섬깁니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주며 구성원을 지배하기보다는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자신을 서번트, 하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둘째, 구성원 중심. 리더와 가장 상반되는 개념인 서번트 관점을 리더십에 포함하는 것은 부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반박하고 정작 리더십 형성의 원천을 구성원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은 동반자이다.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구성원을 성공과 성장의 동반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넷째, 구성원 간의 신뢰.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구성원들을 목표 지향적 행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일반적인 서번트 리더들이 보이는 주요 특성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 경청이란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청을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공감.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갖고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치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서번트 리더가 보여줄 가장 강력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인식. 조직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거 타당한 해결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설득. 권위보다는 설득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납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폭넓은 사고. 리더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곱째, 통찰력.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청지기. 자신을 서번트 또는 지원자로 인식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 현재 직분을 맡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아홉 번째, 선신.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의 성장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공동체 구축. 리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직 수강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기부여, 코칭, 그리고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기부여, 코칭, 인파 모드를 다 끝내려 했으나 비디오 녹화식이 너무 길어질 것이 우려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